한국 U20 대표팀이 일본과의 한일전에서 짜릿한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종료 직전 김태훈의 극장골로 1에서 1 동점을 만들며 조 1위로 8강에 안착했다. 비록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이 주전 8명을 로테이션한 반면 일본은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 삼을 수 있는 경기였다. 더욱이 이란을 피해 C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맞붙게 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어딘가 찝찝한 분위기 속에서 흥미로운 반응이 포착됐다. 바로 중국의 반응이다. 이번 U20 아시안컵 개최국인 중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덕분인지 상당히 여유로운 태도로 한일전을 지켜봤고 경기 후에는 8강 대진표 완성이라며 가벼운 리뷰를 내놨다. 중국 양스 이브닝 뉴스는 한국, 일본과 1대1 무승부, U20 아시안컵 8강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를 조명했다. 기사에서는 일본이 경기 전반의 모든 지표에서 우위를 점했고 28분 한국 골키퍼의 실수를 틈탁한다 소우마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다고 분석했다. 후반전에는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일본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에서 91분 김태훈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개최국으로서 여유를 부리며 관망하던 중국이 8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전 무승부 소식을 전했던 중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과도하게 폭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매체 텐센트는 아시안컵 8강 대진 발표, 일본은 한국과 비기고 죽음의 대진을 만났다. 중국은 결승을 노린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뜬금없이 중국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예측하며 스스로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다. 텐센트는 한국과 일본이 속했던 D조를 만만한 조라고 평가했다. 시리아와 태국이 포함된 2강 2약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처럼 단 2경기만에 8강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시리아전에서 2대2로 간신히 비겼고 한국이 2연승으로 8강에 선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D조가 누구나 쉽게 8강에 갈 수 있는 꿀조인 것처럼 묘사했다. 기사 후반부에서는 더욱 황당한 내용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중국 대표팀에게 최고의 기회야. 이런 대진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와의 8강 대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술 축구를 하는 사우디는 두렵지 않다. 이라크와 같은 팀이 더 상대하기 까다롭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가볍게 넘길 것처럼 서술했다. 게다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성인 대표팀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다.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팀이라며 마치 결승 진출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중국 언론은 아예 중국이 결승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세계 5대 리그에 스카우트되어 영국과 독일로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팀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행운을 얻었다며 한일전 무승부가 중국에 유리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쉽게 이길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한국이 비기면서 중국팀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한국을 이긴 적이 있다. 가오 홍보시대에 3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다라며 무려 15년 전 경기를 끄집어내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4강에서 한국을 만나는 것이 일본을 만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4강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중국 언론은 마치 8강 상대인 사우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치 4강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제 누구와 맞붙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중국 대표팀이 아직 8강을 치르지도 않았고 사우디를 넘지 못한다면 모든 예측은 물거품이 된다. 과연 중국 대표팀이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둘지 아니면 이 모든 보도가 희망회로에 불과했는지 지켜볼 일이다. 2010년 동아시아컵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중국에 0대3으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중국 쇼크로 불리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왜냐하면 무려 3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경기만으로 모든 역사를 덮을 수는 없다. 32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 패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 15년 동안도 중국은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 축구공은 둥글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하지만 20에서 30년에 한 번 나오는 실수를 두고 중국 언론은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것이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 축구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과 팬들은 이번 아시안컵 대진표를 보며 운이 따랐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중국 팬들의 반응을 보면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한일전을 보고 나니 우리 팀이 결승에 갈 확률이 높아졌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우즈베키스탄은 강하지만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결승 진출의 관건은 사우디전이다. 그 고비만 넘으면 상대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토너먼트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우리는 개최국의 이점을 안고 하루 더 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꿈도 등장했다. 바로 중국 청소년 선수들의 유럽 5대 리그 진출이다. 중국 언론은 조별리그에서의 선전을 근거로 중국 대표팀 선수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센터백 유청이는 영국 스타일과 잘 맞아 챔피언십 리그에 적응할 것이다. 마오에이제와 사오카이는 돌파와 슈팅이 뛰어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피지컬을 강조하지 않는 독일 리그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만 진출하면 유럽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중국 언론과 팬들은 우리 아이들을 더 격려하자, 이런 꿈을 응원해야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과연 중국의 꿈은 현실이 될까? 아니면 또 한 번의 망상으로 남을까?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은 클수록 좋은 법이다. 중국이 U20 아시안컵 결승에 오르고 자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바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축구 팬들도 이러한 꿈을 꾸며 청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아직 꿈만 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사이 한국의 유망주들은 유럽 무대로 진출하며 중국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 U20 대표팀의 윤도영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으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디 애슬레틱을 통해 4년 계약 제안을 받았으며 올해 K리그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처럼 유럽 무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김태원은 태국전 멀티골과 일본전 극장골로 이미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현재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민혁 역시 토트넘 이적 후 영국 챔피언십 2부 리그로 임대돼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즉, 중국이 꿈만 꾸는 사이 한국 선수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물론 모든 중국 팬이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지난 2023년 U20 아시안컵을 잊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8강에서 맞붙었고 한국이 3대1 승리를 거두며 중국의 월드컵 진출 꿈을 좌절시켰다. 중국의 안토니오 푸체 감독은 늑대 작전이라는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 중국 언론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경기에서 압박을 느끼는 건 중국이 아니다. 심리적인 부담 없이 승부해야 한다. 한국의 측면을 물어뜯는 늑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의 견고한 수비에 가로막혔고 중국은 4강 진출은커녕 월드컵 무대도 밟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중국은 또다시 늑대 작전을 들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으로 한국을 넘어서려 할 것인가? 그 전에 사우디부터 이겨야겠지만 만약 4강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시 맞붙는다면 한국 대표팀이 지난 2년 전처럼 참교육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세요.